끝나고 OJT도 끝나면 이제는 진짜 회사원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왜 사람들이 월급이 로그인하자마자 로그아웃했다고 하는지, 왜 월급 통장을 통장이라 하는지도 느끼셨을 텐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휴가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어떻게 휴가를 썼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신입사원의 연차 쓰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조직이 아무리 유연하고 수평적이라고 할지라도 신입사원의 연차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제 써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는 조직의 연간 사이클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떤 업무가 어느 정도 로드가 걸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연차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보통 사수라고 불리는 바로 윗선배를 활용하는 겁니다. 선배가 어느 시기에 휴가를 쓰는지 파악해보면 조직의 연간 사이클 중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기가 나옵니다. 월말에는 정산하느라 바쁜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프로젝트가 몰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 선배 중에는 신입사원이 빠져가지고 휴가 쓸 생각만 한다고 하는 선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눈치를 안 보고 연차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연차가 리셋되기 직전에 쓰는 겁니다. 삼성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리셋되는데, 그래서인지 연말이 되면 연차를 독려하는 공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연차를 독려하는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 연차 보상비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간혹 어떤 회사에서는 부서장 평가에 부서원 휴가 사용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가 시기 직전, 그리고 연차가 리셋되기 직전에는 휴가를 비교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가를 즐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시기에 휴가를 쓰는 것도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휴가를 사용하는데 굳이 더운 여름에 밖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차라리 9월에서 10월 또는 겨울 휴가를 추천합니다. 계절별로 여행할 만한 국가들이 많아 충분히 휴가를 즐길 수 있고, 비수기는 항공료나 숙박료가 저렴해 안 그래도 가벼운 신입사원의 주머니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 신입사원들은 이혼일 테니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여행 가는 것을 꺼리는 타입이거나 혼자 가기에 조금 위험하다고 느낀다면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보통 패키지 여행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간다는 선입견이 있지만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패키지 여행을 가고 싶다면 대학교 방학 시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갑자기 휴가를 가게 되어서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과 인도 패키지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사진사 노릇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현지 가이드가 동갑이라 자연스레 인도의 현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 연차 보상비를 지급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전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받는 연차 보상비보다는 유급 휴가인 연차를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삼성전자는 연초에 휴가 일정을 취합해 시스템에 반영하고 무조건 그 일정에 휴가를 가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보다는 상사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가 최고일 겁니다. 과장 3년차 때 근속 10주년 휴가 2주 낸다고 엄청 잔소리하던 팀장이 생각나네요. 막상 휴가 갈 때 되니 생색까지 내던 그 팀장은 아직도 다니고 계실까요?